5화, 첫 성공 잃었던 돈을 되찾다. 이번엔 다르다, 반드시 다르다. 현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2012년 3월, 코스피 1900선. 회기 전, 이 시점에 그는 빚더미에 올라탄 40대의 그림자조차 상상하지 못한 채 막연히 남들도 하니까라는 이유로 주식에 손댔다가 모든 걸 잃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시점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스마트폰 트렌드가 본격화되고 반도체 2차 전지 플랫폼 기업들이 전성기를 맞는 시기. 그때 그는 망설였고 이번에는 그 망설임을 없애기로 결심했다. 현수는 며칠간 차트를 보며 과거의 데이터를 되짚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건 삼성전자였다. 2012년 액면가 기준으로 130만원대. 이때 사서 10년 들고 갔다면 인생이 바뀌었지. 그는 손가락을 탁탁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지금의 나는 그 미래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주저하지 않아야 하지?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다. 현수의 손에는 복권 당첨금 이후 남은 예수금은 5천만원 뿐이었다. 물론 인생 재시작 자금치고는 크지만 무작정 몰빵하기엔 너무 위험했다. 그는 이전 생의 자신을 떠올리며 웃었다. 그때처럼 한방 노리다가는 또 파산이다. 이번엔 체계적으로 간다. 그는 노트에 투자원칙 3조를 적었다. 1. 절대 단타 금지. 2. 실적과 미래, 성장성을 기준으로만 매수. 3. 공포에 사지 않고 욕심에 팔지 않는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미래를 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 것. 그 문장을 쓰며 현수는 과거의 자신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복권 자금의 절반인 2,500만원을 삼성전자에 투자했다. 나머지 1,500만원은 비상금, 그리고 1,000만원은 단기 트레이닝 연습용으로 남겨두었다. 며칠 후 시장은 흔들렸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 중국 성장률 둔화, 환율 급등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졌다. 주가는 조금씩 밀렸다. 주변 커뮤니티에서는 삼전도 끝났다? 한국 시장은 답 없다는 말이 떠돌았다. 하지만 현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미래를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시점 이후 삼성전자가 장기 상승 랠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후 주식 분할과 반도체 호황으로 국민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그래, 떨어질 때 사야지. 한 달 후 그의 평균 매입가는 130만원. 그리고 3개월 후 150만원을 돌파했다. 그는 노트북 화면 속 숫자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현수는 그날 밤 맥주 한 캔을 따며 홀로 중얼거렸다. 회기 전 그는 늘 언젠가를 외치며 현실을 미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실행했고 시장이 응답했다. 며칠 뒤 그는 복권방 근처 카페에 들렀다. 그곳은 여전히 회기 전의 기억 속처럼 허름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켜고 스스로의 계좌를 바라봤다. 작지만 이게 진짜 첫 승리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패배의 기억을 이겨낸 기쁨이었다. 한때 자신을 파산시켰던 주식이라는 괴물에게 드디어 첫 반격을 날린 것이다. 그날 밤 그는 복권 당첨금 영수증을 꺼내다 문득 웃었다. 이건 내 인생의 패치노트 같은 거네. 현수는 영수증을 책갈피처럼 자신의 투자일지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2012년 6월 10일. 첫 성공. 내가 과거의 나를 이겼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이다. 시장은 나를 시험할 것이다. 나는 버틸 것이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다. 더는 복권 당첨자가 아닌 진짜 투자자의 눈이었다. 이 정도면 이제 감 잡은 거 아니야? 현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삼성전자 수익이 7%를 넘어서면서 그는 자신감이 차올랐다. 계좌 잔고는 조금씩 늘었고 이익금으로 새 이어폰을 하나 샀다. 단돈 10만원짜리였지만 마치 억만장자라도 된 듯 마음이 들떴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이전 생의 기억이 속삭였다. 그때도 이렇게 들떴잖아. 그리고 곧 무너졌지. 현수는 웃음을 지으며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래, 이번엔 다르다. 들뜨면 망한다. 항상 기록부터. 그는 노트를 꺼내며 오늘의 일기를 적기 시작했다. 2012년 6월 25일. 시장은 흔들린다. 이익을 보니 팔고 싶다. 하지만 진짜 투자는 팔지 않는 용기다. 며칠 후 시장은 잠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주가는 150만 원에서 142만 원까지 밀렸다. 단숨에 수익의 절반이 사라졌다. 게시판에는 온갖 공포가 가득했다. 외국인 매도세 미쳤다. 기관이 던진다.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 현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손가락이 매도 버튼 위에서 멈칫했다. 지금이라도 팔면 본전이야. 괜히 고집부리다가. 그때 그는 회기 전 자신의 기억 속 한 장면을 떠올렸다. 2018년 겨울 그는 비슷한 상황에서 겁에 질려 모든 주식을 손절쳤고 그 직후 시장은 반등했다. 그때 그는 스스로를 욕하며 밤새 울었다. 그래, 이번엔 그 실수 안 해. 현수는 과감히 매도 창을 닫았다. 이번엔 내가 시장을 이긴다. 며칠이 지나자 시장은 다시 반등했다. 삼성전자는 155만 원을 돌파했고 현수의 계좌는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익금은 겨우 몇십만 원이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확신이었다. 이게 진짜 수익이야. 숫자가 아니라 멘탈. 며칠 뒤 현수는 우연히 카페에서 두 명의 대학생을 보았다. 둘 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 종목 상한가 간다, 내일 단타로 10% 먹는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10년 전 젊은 시절의 현수 그대로였다. 그는 잠시 미소 지었다. 나도 저랬었지. 근데 결국 그런 식으로는 절대 못 버텨.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투자는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버티는 싸움이다. 집에 돌아온 현수는 계좌를 다시 열어봤다. 그리고 옛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과거 40대 시절 절망 속에서 쓴 낙서가 있었다.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겠다. 현수는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제 지켜야지. 그 약속. 며칠 뒤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했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언론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그날 현수의 계좌는 처음으로 6천만 원대 평가 이익을 찍었다.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이건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다. 그가 망가졌던 과거를 되돌리기 시작했다는 징표였다. 그는 즉시 일기를 펼쳤다. 2012년 8월 2일. 첫 성공. 나는 과거의 나에게 이겼다. 이익금 6천만 원. 그러나 가장 값진 건 확신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번 생은 절대로 똑같이 살지 않는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불빛 아래 현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고 불안했고 외로웠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고 단단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제 한 발 내디뎠다. 다음은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다.